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은 주가 아니고 요번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동안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각 선생님들이 준비한 어떤 결과물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주제로 이제 4월 달에 그 코르시카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지역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져온 자료들로 이렇게 좀 그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5시 이후 행사고, 그 다음에 아마 그날 끝나고 뒤풀이가 있을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여러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이 행사장을 찾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학술팀의 오늘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학술팀하고 이제 디자인팀이 협업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뭐 한 5분 정도 브리핑하고, 만에 하나라도 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 법노야 선생님 발표 끝나고 뭐 질문에 제가 답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단하게 그냥 저 PPT 형태로 간지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제 유럽의 경계어로 정하면서 5지역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코르시카, 바스크, 브르타뉴, 그 다음에 옥시타니아, 거기에 하나가 이제 카탈루냐 쪽에서 이야기하는 카탈란어 혹은 카탈루냐어라고 하는 언어가 더 있었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경론을 걸친 다음에 카탈루냐어는 경계어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스페인 북쪽, 이 바르셀로나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거의 이게 중심인데, 프랑스 시각에서 보면은 유럽의 어떤 경계어로서 카탈루냐어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변방어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류 언어다. 그래서 일단 4개 지역으로 국한시켰고, 그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요번 토요일 날 이제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각 선생님들이 선정한 어떤 자료라든지 혹은 주제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식구라든지 아니면 또 노랫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래픽화하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떤 흥미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그래픽을 하신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 저와는 토요일 날 다시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달고 저는 갈게요. 글쎄, 달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럽의 경계어 사방세계 인포그래픽스를 맡았던 공로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컨셉 하에 이번에 인포그래픽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 공로야와 그다음에 김선미 디자이너, 이상빈 교수님, 조현상 교수님, 김연아 교수님, 윤동욱 교수님, 김태준 교수님, 그리고 총 교수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했었습니다. PPT가 잘 안 보이신다면은 배포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PPT를 기준으로 쭉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컨셉들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대표 컨셉이었던 행랑과 경계어, 그 다음에 사방세계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요. 우선 행랑 같은 경우는 크게 대문에 딸린 방,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경계의 입장, 관문, 그 다음에 더 확장될 의미로 죽음까지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들의 쉼터라는 컨셉들을 처음에 아이디어로 삼았었고, 경계어, 그 다음에 행랑에서 파생된 경계어라는 특성, 가장자리에 걸터 살고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역시나 공통적으로 잠재적 위기, 소멸의 언어, 고비의 언어라는 관점, 마지막으로 사방세계라는 또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세계는 땅과 하늘, 신적인 것, 죽은 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포개져서 이 지금 세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의 인간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우리가 사방세계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화와 글자와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소중히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조로 삼았고요. 디자인적으로 접근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큰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반에 걸친 소수 언어의 경계적 특성을 취합해보자. 두 번째는 취합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 캥랑과 경계와 사방세계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죽음과 소멸,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자의 종말을 유예하고 보존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구현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행랑이 갖고 있는 특성들, 정의지대, 그다음에 관문,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이런 특성들을 저희가 찾아본 설계도를 이용해서 인포그래픽의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들을 떠올렸습니다. 브루타뉴, 옥시타니아와 바스코, 코르시케어들을 사용하는 그 유럽의 경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여러 가지 유기적인 라인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히 고여있는 단어나 문자나 언어가 아니라 여전히 행랑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혹은 그로 인해서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문자와 언어의 생존을 위해서 행랑계 캐릭터를 삽입하자. 이런 컨셉들을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랑에 더불어서 경계어로 저희가 또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게 되면서 경계어가 갖고 있는 유럽의 어떤 거대한 담론과 미지 담론의 충돌 공간으로서의 역할, 다음에 그 자긍심을 잃는 순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경계어의 역할, 마지막으로 소멸에 가고 있는 고비의 언어, 이런 것들은 저희는 행랑에서 구현된 행랑의 설계도와 라임 구조의 아이디어를 같이 합해서 거기에 민요와 가요의 노랫말을 삽입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민요와 가요의 노랫말을 또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가시화시켜볼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소중히 보살피는 거,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상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역시나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방세계가 갖고 있는 4개의 특성들, 그 4개의 구역을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4개의 구역을 나누고 대신 오갈 수 있는 통로, 행랑으로서의 역할인 통로를 함께 만들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문화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장소로서 거대한 유럽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뭔가 말로 지금은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차에서 한 5차 정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개를 시킬지를 함께 고민을 했었고요. PPT 보시면은 위쪽에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게재를 해보았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처음에는 나라별로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무작위로 수집을 했습니다. 약 30-40개에 걸쳐서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로 수집을 했었고요. 다음 이미지 매핑을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선정한 후에 열띤 노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총 7가지의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양, 휘장과 국기, 지역별 깃발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양,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전통 복식, 네 번째는 지리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지도나 건물, 풍경, 다섯 번째는 대표 인물, 여섯 번째는 음식, 일곱 번째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노래, 이렇게 총 7가지로 내용을 정리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2차 번역까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번역의 아이디어는 구현상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중국어로 짧게 번역을 해서 이번 행사에 좀 오는 여러 가지 여러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총 한국어, 실제 이 본토어, 중국어 3가지 단계로 번역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취합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들은 문자 표기 방식도 저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지도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본토에서 표기하고 있는 문자,
그다음에 한국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발음어들, 그다음에 중국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표기 이러한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논의를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먼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적인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계의 의미를 가시화시키자. 행랑과 사방세계의 의미를 시각적인 메인 프레임으로 치환시켜보자라는 것들로 함축이 되었고요. 경계라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 놀이로서의 탈경계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탈경계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 디자인되는 것들을 보시면 작은 행랑객들이 문과 문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4개의 언어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요소로서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경계를 넘나드는 역할을 한번 삽입해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자의 종말을 유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랫말을 특화시켜서 좀 더 강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번역을 시켜보자.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의미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개의 시안을 제안해 드렸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시안에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4개의 큰 틀,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4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는 사방세계를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인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래픽 이미지,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는 스토리로 부각돼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행랑객의 삽입과 그 단색과 흑백으로 보여주기엔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더 컬러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은 색채를 입힌 일러스트레이션을 동시에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로서의 탈경계가 캐릭터 예시인데요. 다음 장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틴틴, 땡땡이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굉장히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코트를 입고 있는 이 땡땡이라는 아이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문화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옷과 음식과 다양한 놀이들을 체험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행랑객을 도입을 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안 말고 저희가 두 번째 시안도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지도,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지도를 어떤 크기나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교를 시켜보면서 각각이 일렬로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문화와 역사와 지리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구조였는데요. 이 시안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분명 인포그래픽스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정확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논의했었던 행랑이나 경계어나 사방세계의 의미를 완전하게 담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1차 시안, 앞선 시안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더 디벨롭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방세계를 상징했었던 4개의 그 커다란 프레임에다가 저희가 행랑의 설계도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이 아이콘처럼 보이는 이 라인들은 행랑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든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저희가 서브 스토리를 부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함께 노랫말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한국어 번역을 함께 삽입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차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라인을 다 이어주는 역할들도 같이 고민을 해가는 과정, 학술팀에서는 끊임없이 이것들이 정말 맞는 내용인지 언어와 표기와 내용을 계속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 단계에서 중국어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여기 앞에도 보이실 수 있고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스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컬러로 보여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색들은 유럽의 경계어 이 4가지의 언어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문양들, 깃발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주요 색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컬러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증된 자료들을 다시 좀 더 귀엽고 대중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라인하고 뭐 좀 흥미로운 좀 톡톡 튀는 그러한 요소로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그 김선미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이 큰 프레임들의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언어에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국어 표기, 스페인 표기, 뭐 프랑스어 표기 이런 식으로 다 정돈되어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이 각각의 언어가 갖고 있는 문자가 갖고 있는 문자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양들을 대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행랑과 행랑을 넘나드는 이렇게 작은 꼬마 아이같이 귀여운 행랑객들이 군데군데 발자국과 함께 자취를 남기며 여행하고 있는 스토리. 그 다음에 이 주셨던 메인 이미지 역시 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픽 처리를 하여서 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각 문자가 사용하고 있는 노랫말들을 다음과 같이 4개의 프레임에다 넣고서는 해당하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국어로 번역하고 밑에는 중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시안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좀 작게 저희가 프린팅이 되어서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각각의 4개의 문자가 어디에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식의 것들을 지도화시켜서 매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 세계를 나눠주고 있는 4개의 경계는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서 결과적으로 뭐 행랑과 경계어와 사방 세계를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 넣을 수 있는 완성원으로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꼭 PPT를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결과로 발표를 하면서는 굉장히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지만은 학술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세계와 시각 이미지가 갖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합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느냐,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의미,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